오늘 장은 아침판이 되어드립니다. 체크포인트와 추천주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주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체크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볼 부분은 과연 미국의 금리 인하 언제쯤에나 할까요? 확실히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확실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액션이 나올 때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안을 바라볼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시기보다 점차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금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타이밍인데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 좀 집계를 해주시죠.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원래 연초에는 당초 연준이 점도표상으로 연 3회 정도 금리 인하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월가에서도 그렇다고 본다면 6월서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바라봤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뭐 지연되면서 금리 인하 폭도 지금 축소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나 금리 인하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당초 3회에서 뭐 1, 2회 정도로 좀 축소되는 분위기로 지금 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월가에서 나온 얘기로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 기준금리가 6% 이상도 뭐 가능하다. 오히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UBS 측에서는 원래 UBS 측이 당초에는 제일 금리 인하를 폭을 좀 넓게 잡았거든요. 6회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UBS 측에서는 오히려 6.5%까지 기준금리도 상승할 수 있다. 이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역시 뭐 글로벌 IB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면 좀 믿을 게 못 된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해야지 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면은 은행주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은 이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실적의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랑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랑 동조화가 좀 현상이 좀 짙게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금리의 상승은 은행주에는 뭐 역시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이 약화가 됐지만은 결국에는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실적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해 은행주들의 실적은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주가가 아무래도 뭐 고점 대비 좀 내려온 상황에서는 조금씩 사모아도 될 시점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주로는 네. 뭐 일단은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뭐 KB금융. 뭐 이런 대표적인 메이저 지주사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금융지주 대표적으로 보신다면은 주가 뭐 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5만 5천 원까지 뭐 한 20% 조금 못되게 한 17% 정도 뭐 하락을 했지만은 뭐 여전히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주들로 연결을 시켜주셨네요. 사실 금리 인하하면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냥 쎄구나, 금리 인하 너무 늦어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실 텐데, 이 시기가 미뤄질 때도 웃을 수 있는 종목을 그럼 고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식의 흐름 가운데 은행주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골드만삭스, 찰스 수압 주가 좋았다라고 앞서 투자 업데이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듯 우리 은행주들도 금리 인하가 미뤄졌을 때 봐야 될 종목군이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렸던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또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400원 선 돌파 가능성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벨대는 사실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와 같이 정말 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타내는 레벨대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마냥 안 좋지만은 않잖아요.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같이 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손여루 팀장님. 네, 저는 딱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네, 근데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정말 어떤 투자 시장이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뉴스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은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를 본대로 한다면 그 양방향으로 힘을 작용시킨 뉴스가 다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횟수랑 시점이 늦춰지다 보니까 달러의 약세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총선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다르지만 이제 뭐 금투세나 이제 배당 소득세의 할인이 좀 늦춰지면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하물며 개인 투자분까지도 국내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화 약세 요인이 되죠. 그런 이제 달러와 강세와 원화 약세가 되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달러와 강세를 일으키면서 또 원달러 환율에 추가적인 강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얼마 전까지는 1,340원과 1,350원대였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이거래일간은 1,388원까지 강하게 뛰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결론 그래요. 만약에 강대 강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해라. 그럼 전 쉬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 투자의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공략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출 비중이 큰 종목과 종목들 중에서도 달러화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공공기업들이랑 뭐 음식료품 이쪽이 이제 달러를 많이 갖고 있고요. 자동차나 반도체 이렇게 수출 매출 비중이 높은 섹터들은 이제 강달러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이랑 화학 같은 경우는 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가지고 내수를 쓰기 때문에 강달러에 굉장히 좀 취약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저는 한국전력이나 KTNG처럼 어떻게 보면 내수 종목이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는 현대차랑 기아, 완성차는 너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조선, 해운 등도 어떤 달러와 강달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이나 현대, 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인데 조선, 해운 업종도 선박 건조 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강달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현대차나 기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바닥권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한국전력, KTNG, 삼성중공업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을 볼 때 결국에는 지금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방향성인 거잖아요. 1,400원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면 이런 수혜주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1,400원에서 꺾인다면, 고점이 임박했다면, 업사이드가 제한된다면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을 때 수혜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 타이밍 잡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만약에 6월에 거의 90%였다라고 하면 제가 이 종목을 말씀 못 드렸겠죠. 근데 그 시점도 6월에서 7월로 미뤄졌다는 부분도 있고,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끝나려고 했으면 이미 끝났어야 했습니다. 근데 당분간 이런 확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강세는 한 1주에서 2 정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강달러 수혜주로 한 1주에서 2 정도 매매를 한 다음에 전문가님 말씀대로 성장주는 모아가는 관점이 맞다. 그래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당분간은 이렇게 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혜주 쪽, 그러니까 수출주를 보는 게 좋다. 어제 완성차 쪽은 상당히 좀 크게 조명을 받았었고요. 조선하고 해운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 이 달러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수혜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앞서서 이 뉴스를 기다렸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체크포인트에서 환율을 한번 다룰 때가 됐다라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시청자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쪽인데요. 낸드 플래시 가격 반등할 때도, 그리고 디램 가격 오름세 꾸준히 나타날 때도 최현주 전문가님이 이 시간에 그 시그널들을 하나씩 또 짚어주시잖아요. 낸드 플래시 시장 자체도 꾸준히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63%나 성장이 전망된다는데, 그럼 낸드 플래시 쪽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당초 이제 디램 시장의 회복은 올해 뭐 상당히 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근데 디램 시장은 그렇지만 낸드 플래시 시장은 예상보다 좀 약할 것이다라고, 회복이 좀 더딜 것이다라고 봤지만은, 뭐 낸드 플래시 시장이 AI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조사 기관이 트렌드포스에 의하면은 올해 이제 낸드 플래시 시장 같은 경우 63%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예상치를 내놨는데 그때는 38%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4개월 만에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낸드 플래시 평균 판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약 지금 47% 거의 5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낸드 플래시의 강자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도 뭐 올해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 큰 폭의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뭐 적게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올해 연간으로 3조 원 후반, 많이 보면은 5조 원 초반까지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그럼 좀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연간으로 따지면은 뭐 4조 원 이상의 큰 폭의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물론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은 다른 그 소부장 업체들도 좀 봐야 되는데 뭐 테스라든가 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PSK, KC텍, 뭐 원익 QNC 뭐 이런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테스 같은 경우는 어제 장대 양봉이 나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뭐 따라서 하진 마세요. 지금 뭐 별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먹을 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눌림 나오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PSK도 뭐 아직 이격도는 크게 많이 벌어지진 않아서 오히려 뭐 이런 쪽에 접근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KC텍이라든가 보시면은 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는 모습, 원유 QNC도 어제 뭐 5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전고점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무거워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부장 업체들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쪽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성장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 정리해봤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 뉴스도 뭐 몇 주 전부터 나온다 했는데 미국의 삼성전자 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64억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앞서 이 TSMC 70억 달러였는데 이곳에는 못 미치지만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60억 달러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떨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미칠 영향력 이 손 팀장님 알려주세요. 네, 반도체 장비 쪽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텔과 TSMC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한 2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 다음에 TSMC가 보조금을 지난주에 받았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정말 투자분들께서는 빠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보면은 어제 강세를 보였던 JMB나 FNS테크 보면은 삼성전자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분들 움직인 거죠.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이 투자 뉴스를 받으면 과연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JMB랑 FNS테크가 어제 같은 경우 JMB가 정확히 오후 1시 반쯤 나왔고요. 그 다음에 FNS테크가 2시 반쯤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그 미국에서 투자 받았던 뉴스가 2시 40분. 물론 국내에 2시 40분에 도착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뉴스는 몇 시간 전에 나왔겠죠. 근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까 찾던 와중에 JMB랑 FNS테크가 자기 입으로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 공자를 증성할 때 우리가 납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먼저 움직였고 사실 JMB랑 FNS테크가 왜 움직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시간 뒤에 삼성전자가 투자 뉴스를 받았다는 뉴스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관련 종목들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는 사실 약간 좀 더 개인적으로 뒤통수 맞다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TSMC가 수주를 받았고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았으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혹은 삼성전자로부터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물론 FNS테크랑 JMB가 삼성전자 관련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원익 IPS나 뭐 SNS텍이나 뭐 에로티베큐이나 이런 종목들이 저번 주에 움직였죠. 저번 주 움직였고 저는 오늘 어제 삼성전자가 증설 뉴스 나왔을 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해당 종목들보다는 이제 FNS테크나 JMB처럼 어떤 신흥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갖고 있으니까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뭐 원익 IPS나 SNS텍처럼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투자분들께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은 제가 특징주로 갖고 왔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JMB나 워트, 윈팩까지 여기는 변동성이 나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매를 잘 못하는데 손 팀장의 종목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PSK홀딩스랑
고영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정말 못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보조금 규모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왔던 소식이니만큼 시장의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됐고요. 아직까지 계속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군들 그리고 짧게 볼 종목, 이미 변동성이 나온 종목 꾸준히 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은 또 장중에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 4가지 알아봤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랜드 플래시 수혜주인 KC텍 가지고 나왔고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이고 랜드 플래시 시장 회복에 역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내년서부터 2나노 공정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할 것으로 보여서 역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HBM향 모멘텀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 회복하는 모습, 좀 더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41,0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슈텍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전일 종가인 41,500원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아래쪽에서 매수 대응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48,000원, 손절 라인 36,000원이고요. 다음으로 손 팀장님이 앞서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가 아마 오늘 추천주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가요? 맞습니다. 반도체 장비줄 소개를 드릴 거고요. STI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중앙 공급 시스템, 세정 및 에칭, 검사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칭 공정, 이제 식각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웨이퍼에서 칩을 자르죠. 그 다음에 용처별로 회로를 그리는데 그 회로를 그리고 남은 공정 부분을 잘라내고 씻어야 됩니다. 그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을 고렸을 때 2023년 연간 실적은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2024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를 이끌 선도 기업으로 이제 부산시에서 6대 기업에 선정이 됐었고요. 다울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확장이 되면서 해당 공장에 장비가 증설이 됐을 때 최선호주로 STI를 꼽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HBM3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경쟁이 치열한데 STI 같은 경우는 어떤 대기업에 국한된 밸류체인이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고 이 HBM3 제작에 적합한 장비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2024년 연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에 있는 법인 청사에 따라서 현금을 확보를 했는데 그 현금으로 북미 지역의 공장 증설에 투자를 진행한다 했으니까 그 수의 모멘텀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일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최근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방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 장비 증설했다는 수혜를 STI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35,5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3,000원, 1차 목표가 4만원 잡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 2% 정도 오르면서 36,500원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가격 매수가를 주지 않으면 그냥 놔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중에 분위기 봐서 조금 따라갈 가능성도 있나요? 우선 지금 8시 42분이기 때문에 36,500원과 36,000원 사이에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오늘 일간 변동성을 본다고 한다면 35,500원 충분히 체결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중에도 충분히 흔들림 나올 수 있으니까 빨간불로 출발한다고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 매수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내에서 두 종목 추천주까지 살펴봤습니다.